저는 본업이 사실상 그 중국 칭다오에서 공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회가 참 없었는데 참 좋네요. 다음에도 참 이런 거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정말. 그리고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지만 이 사세보 지역이라든지 저쪽에 그죠, 기타 규슈 지역은 전부 다 우리 옛날에 조선 두공들이 와서 그 문화혁명 일으킨 하는데 아닙니까? 저 야마구치 갱 저 위에 학이 저쪽으로 해서 제가 한번 와보고 싶었던 데요. 근데 오랜만입니다. 뭐 도자기 여러분들 뭐 더 잘 아실 것 같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도자기 역사를 보면 사실상 도자기 문화든지 차문화든지 다 중국에서부터 비롯됐거든요. 그러니까 도자기는 이제 옛날에 선사시대 때 토기도 이제 무문 토기가 있고 젊은 토기가 있고 뭐 뒤에 채색 토기가 있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반 흙 중에 정성이 강한 흙을 가지고 우리가 뭐 담아 묻고 쓰기 좋게끔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노지에서 구워낸 것이 이제 토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일본에서는 주로 뭐 옛날에 그 선사시대 조몬 뭐 야요이 이런 시대부터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보면 뭐 변한 만 진안 같은 그런 선상국 시대 때 중국에서도 보면은 주로 이제 사망오제 이후에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 선사시대 때 문화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사시대 때는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조선 반도든 할 것 없이 다 문화가 엇비슷하고 수준도 엇비슷했다고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풍토라든지 뭐 물산이라든지 또 재료라든지 또 사람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바뀌면서 이제 새롭게 개발되면서 대체로 중국에서 사망오제 시대 때 이후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대략 아마 진나라가 천하통일하는 그 시대 때까지는 도자기보다는 청동기 문화가 먼저 번성했다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문화를 강줄기를 따라서 왔잖아요. 북쪽은 황하 문명을 따라서 오고 남쪽은 장강을 따라서 오고, 그래서 북쪽에는 하화 문명이라 해가지고 강을 따라서 우리가 저 난주로부터 은천으로 해갖고 호구폭포로 해서 쭉 산문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저 개봉이라든지 또 그 시진핑 부인 그 펑리위원의 고향인 허저로 해갖고 그래가지고 저 동안으로 해가지고 바레만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하 물줄기가 누런 물줄기가 서해 바다로 쏟아지니까 그게 황해라. 그 물줄기를 따라서 역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중국에서는 산동 반도 지역에서 용산 문화, 그 다음에 그 하북성 하남성에 오면은 자산 문화, 그 다음에 저기 호남성 호북성에 가면 굴가령 문화, 또 저쪽에 상해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하모도 문화, 이런 식으로 선사 문화가 쭉 이루어지면서 앙소 문화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토기 만들었잖아요. 하다가 나중에 도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도기 시대는 또 조금 유약이 발리가 있는 상태니까 중국 한나라 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유약이 개발돼가지고 위진 남북조 시대 때까지 도기가 문화가. 그러니까 도기는 물이 안 새요. 보통 토기는 곡식은 담아 놓을 수 있지만 물은 담으면 샌단 말이에요. 도기는 우리가 이래 쉽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옹기 같은 거 대충 800도 정도에서 구운 거.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요새 사람들이 도자기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를 대체로 말하고 자기는 이제 어느 시대 중국에서
합체로 581년 수나라 시작, 당나라가 618년에서 907년까지니까 대충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시작해 당나라 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뭐 송나라 때는 뭐 화려하게 이제 도자기가 꽃피우는 그런 시대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도자기 굽는 자기요. 자, 자기는 또 특별히 뭐냐면 그건 흙이 틀립니다. 그거는 독이 굽는 흙도 아니고 톡이 굽는 흙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는 뭐냐면 자사입니다. 자사. 여러분들 자기 할 때 또 자사는 뭐냐면 요 돌석변에 작을 소자 했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카오링이거든요. 경덕진 D산이 고령산입니다. 고령산이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카오링이에요. 경덕진 D산은 껍데기만 뺏기면 밀가루처럼 하얀 그냥 바로 양질의 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일본이 도자기가 저래 늦었다. 왜 늦었냐? 뭐 1300도까지 1200도까지 올린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재료가 없는 거, 재료가. 일본 흙은 화산 흙이에요. 카오링을 발견을 못해서.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서 도자기를 구운 거는 보통 보면 남청북백이라 해서 북쪽은 백자가 먼저 발달했고 정료라든지 형료라든지 백자가 발달. 남쪽은 그때 한희진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월주요 남방에 청자부터 발달됐단 말이에요. 그래 왔는데 일본이 한국의 도자기 기술을 못 가져와서 안달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 반도에서도 중국의 자기 문화를 입수를 못해갖고 참 한동안 굉장히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당나라는 열린 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다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 유민 이정기 장군 같은 사람들 또 고선지 장군 같은 사람들도 다 용병으로 들어갔고 또 신라의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 중국에 가서 서주에서 무령군 소작까지 했잖아요. 그 양반이 828년에 조선 반도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 뭡니까? 도자기 가져오죠.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해상왕 장보고는 그냥 상담만 건네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기 문화를 열은 대단한 걸출한 영웅이고 선각자입니다. 618년부터 907년까지 한 300년간 대당 문화를 형성하면서 한족들이 하완민족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던 시기가 한나라 서한 동안 한 400년 하고 대당 제국 한 30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이 초기에는 930년대쯤 되는 그런 초기에는 아주 활력이 있고 다이나믹하고 국기가 융성하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때가 뭐냐면은 신라가 나당연합군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래서 신라 문명까지도 아주 화려한 시기가 한 950년까지 지속되다가 그 말기에 슬슬 오면은 현종 때 알록산에 난이 일어나고 뒤에 또 말기에 오면은 황소의 난이 일어나고 이래서 이제 국기가 문란해지고 체제가 붕괴되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 온다고요. 그럴 때 세계 각국에서 저 당황족도 오고 아라비아 사람도 오고 일본 사람들도 그 중국에 공부하러 오고 소위 우리 신라에서도 당나라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신라에 특히 이제 스님 같은 경우에는 부하산에 주석을 했던 뭐 김효각 스님이라든지 또 최치원 선생님은 또 양주에서 벼슬을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런 시기에 거의 중후기의 해상왕 장보고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자기 후배인 정년이하고 같이 소위
아이고, 이 좁은 데서 보면 맨날 해적들 설치지 먹을 것도 없지 하니까 당나라에 가면 우리가 한때 미국에만 가면 뭐 꿈의 동경의 세계가 미국이었잖아요. 지금은 우리도 잘 사니까 그런 데가 살 필요 없지만 예, 그런 시절에 이제 해상왕 장보고도 당에 건너갔는데 뭐 말이 통합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것이 용병이라. 그러니까 뭐 고구려 유민이든지 신라 사람이든지 저 아라비아 온 사람이든지 용병 군대에 들어가면 반명이 주고 잘하면 출세까지 할 수 있으니까 용병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해상왕 장보고는 지략이 풍부하고 그 무술 능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무령군 소자까지 갑니다. 그 사람이 해상왕 장보고가 주석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수주 우리말로 서주인데 그게 강소성 북부 연강 그 다음에 안희성 북부 호주 그 사이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국의 중추적인 중앙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치면 대전쯤 되는 데라. 에? 그러니까 그게 항우의 고향입니다. 그 한나라로 세운 항우나 항장이나 이런 사람들 고향입니다. 육조의 고도가 아주 대단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실력을 길러가지고 무령군 소자까지 올랐어요. 무령군 소자가 요새 치면 뭐 우리나라 한 뭐 대령쯤이나 소령쯤 되는가 소장쯤 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국인으로서는 굉장한 직급을 받아가 있었는데 장보고가 출세하게 된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은 고구려가 망하고 난 뒤에 고구려가 930 몇 년에 망했잖아요. 망하고 난 뒤에 이정기라는 사람이 산동 반도로 넘어왔어요. 유민들 데리고 북쪽으로는 대조행이 그 흑수 말갈족들하고 같이 올라가고 발해를 만들고 산동 반도로는 이정기 장군이 와서 4대 60년간 제나라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 양반이 한반도하고 거래하는 그 통로 그 다음에 일본하고 거래하는 통로를 이정기 장군이 딱 제나라에서 쥐고 목줄기를 쥐고 다 요새도 관세가 있잖아요. 외국 물건이 왔다 갔다 하려고 그는 대단한 이익을 갖다가 이정기 장군이 딱 쥐고 있으니까 당나라 말기에 재정도 어렵고 한데 아이 참 힘들잖아요. 벼슬을 줄 테니까 세금이라도 좀 똑바로 내라. 이정기가 뭐 자기 조국에 대한 원수잖아요. 당나라가 절대 할 수 없다 하는데 당나라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사실 해상왕 장보고가 동원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같은 민족은 꼭히 아니지만 한반도에서 같은 민족끼리 싸움 붙인 거예요. 네가 저 제나라만 없애주면은 모든 상권을 네 다 줄게. 한번 해봐라. 해서 그 제나라가 어디 있으냐면 산동성 청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파견돼 가지고 그 제나라 무찔렀잖아요. 해상왕 장보고가 다 없었어요. 그 앙천산이라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근 100명 되는 군사들이 산 꼭대기까지 쫓겨 올라가 자결을 하는 산이 앙천산이 하늘을 우러러 본 산이라 해서 앙천산이라는 데 있어요. 해상왕 장보고가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산동성의 상권을 다 당나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해상왕 장보고는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적산이라는 데서 산동성 위에 부분에 적산이라는 데서 불화원을 만들고 모든 신라 유민들 혹은 또 뭐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그 자기가 요새 치자면은 뭐 이래 적선도 하고 또 그 상권을 어디까지 넓히냐면 소주, 서주 자기가 주둔하던 서주 지역 그 다음에 소주, 강소성, 양주까지 그 최치원이가 벼슬살이 하던 양주까지 다 상권을 확보하는 거야. 그래서 대단하게 돈을 벌이니까 뭐 828년에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법원왕 때, 흥덕왕 때 828년에 조국에 돌아왔는데 신라 정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재력도 있고 군사도 가지고 있고 조국에 돌아와서 조국을 위해서 내가 도와드릴 일이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크고 당당하게 오니까 신라 사람들은 신라 왕실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근데 단 흥덕왕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딸하고 혼사시켜가지고 그 당시에만 해도 신라 말기에 말입니다. 왕들이 10년 사이에 4명, 3명씩 바뀌었으니까 민해왕 찔러지기 보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나면 그럴 테니까 왕이 불안하잖아요. 그 장보고 같은 친구만 그 사위로 삼아도 자기는 좀 괜찮은데 근데 신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성골과 진골로 똘똘 뭉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제도가 확실한 나라니까 그 족보도 없는 떨거지를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만 명의 군사를 줘갖고 청해진에서 무역이나 하고 장사나 해모라 그거 버려놨는데 그것도 불안해서 나중에 염장이라는 그 왕이 파견한 게 아니고 그 신라의 그 귀족들이 몰래 염장을 파견시켜가지고 거기에 충성을 하는 것처럼 막 결국 피살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전에 제가 중요한 거는 도자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해상왕 장보고가 물건을 어디서 찌느냐? 월주요. 지금의 항주에서 성룡차로 한 2시간쯤 가면 그게 자산이라고 이 어머니 자자 자애롭다는 자자이죠. 그러니까 자계라는 데가 있어요. 자계라는 데 상리목 위상자 수풀림자 호수자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아주 춘추 전국시대부터 도자기는 북쪽보다 남쪽이 먼저입니다. 북쪽은 청동기 문화가 먼저고 남쪽은 도자기가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청자를 해무리굽이 나오는 청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조선반도에서는 없잖아요. 도자기가 그 장사해보기 얼마나 좋아요. 독점이니까 장보고가 그 물건을 띠다가 청해진 자재창고에 쌓아놓고 일본 하카다에 다자요를 통해서 일본에서 아마 그때 수입을 했을 거예요. 일본 후쿠오카에 갖다 상당 무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돈을 더욱 벌다 보니까 뭐냐, 야 이거 우리 도자기 좀 구울 수 없는가. 왜냐하면은 그 20마리 백기를 그때는 그 자개에서 구운 그 월주요를 갖다 어디서 운반을 하느냐. 지금 영파라고 있어요. 중국말로 닝보인데 영파가 주상군도를 거쳐서 신안 앞바다로 오든지 예성강 포구를 오는 데는 대체로 날이 좋으면 한 보름이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와서 목포 부근에서 한번 쉬고 다시 후쿠오카로 가서 일본에, 왜냐하면은 신라 말기에 신라 사람들은 도자기 살 형편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주로 딜이 파는 데가 뭐냐면 후쿠오카 지역. 지금 이 지역들. 그게 후쿠오카에 내다 팔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운반하는 과정에서 깨지는 것도 있고 유실되는 것도 있고 요즘 같이 해운 수단이 시원찮으니까 배가 깔아앉는 수도 있고 많이 남아도 유실되는 게 많으니까 굽는 게 제일 낫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중국 사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해상왕 장보가 도자기 굽기 위해 가지고 월주요 도공들을 수입했어요. 수입이 아니라 야 너가 없나? 이거 뭐 잘못. 그래서 시골에 집도 지어주고 해갖고 초창기에는 굽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요. 하다가 비살된 거라. 안 그랬으면 그때부터 도자기가 굽어졌을 텐데 그때는 당나라 체제가 말기가 돼서 그런 걸 크게 단속할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해상왕 장보고가 누굽니까? 어떻게 당나라에서 해상왕 장보를 은익이나 다름없는데 건드리겠어요. 그런 좋은 기회를 갖다가 피살되는 바람에 맥이 끊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도자기가 먼저 시작된 게 백자가 아니고 청자인데 강진이라든지
공운대리라든지 아니면 고창, 그 다음에 유천리, 무안, 그 다음에 서산, 예승강 포구 쪽에 있는 황해도, 또 경기도 수원 쪽에, 그 다음에 인천 경수동, 경기도 방산동 이런 데서 서부 해안가를 따라서 쫙 발전한 거예요. 무역선이 주로 뭐냐면 서산 마애불 여러분들 아시죠? 왜 마애불이 있었겠어요? 백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면서 고사지내고 오면서 고사지내고, 왜 내가 이 바다를 건너면서 살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구가 그쪽에, 그 다음에 목포 쪽에, 이런 바닷가 쪽에는 처음 초기 청자가 다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다가 장보고가 피살되는 바람에 뭡니까? 중국에서 온 도공들은 뭐 농사 짓다가 죽어보고 뭐 하다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시원창기돼. 왜? 오야가 없으니까. 그래서 맥이 일단 끊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냐 하면은 신라 때부터, 백제 때부터, 고구려 때부터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 그런 노하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자기는 흙을 찾지 못해서, 그걸 굽어본 경험이 없어서 만들지를 못했지만, 토기는 세계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까지 굽은 게 신라와 백제 사람들, 가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는 바탕 위에서 도자기를 흙만 찾아가 구우면 그 성장 속도는 엄청 빠른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고려가 918년에 왕건이가 이제 추대를 거의 받다시피 해가 고려를 만들었는데, 워낙 귀족 세력들이 막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왕건도 이름만 왕이시 제대로 왕질도 그 권한도 없이 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국기가 문란해지는 걸 꾸준히 보다가 고려의 4대 광정 때 되면은 광종이 장자는 아니지만 아주 걸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선에 태조 이방원이 태조가 아니라 태종이지, 태종 이방원이 조선의 국기를 안정시키고 황실의 근위를 고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가 되면 광종 때 혁신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한편 당나라에서는 907년에 당이 망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거란 민족들이 30년 뒤에 요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1032년에 트루크족인 다낭족인 이원호라는 사람이 그 영하회족 자치주에서 서하를 독립합니다.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야전군 사령관들이 국가에다가 뭐 회신을 보내면 답장이 없어. 나라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우주공산으로 30년 30년 지나다 보면 아니 우리가 이거 나라 하자 이거 뭐 보고를 해도 보고서 받는 사람도 없고 지시도 없고,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라가 생겨서 5대 19 5대 양당 진한주 북송이 생기기 전까지 5나라가 쭉 이어져 오고, 당의 후손들은 나머지는 19 10개의 나라가 생깁니다. 금나라는 완안 아골타가 또 지금의 할빈 쪽에서 또 나라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문란하게 양사방서 나라가 생기고, 한편 조선 반도에서는 뭐냐 하면은 뭐 후백제니 뭐 후고구려니 뭐 태봉국이니 해서 신라가 망하기 전까지, 고려가 들어서기 전까지 굉장히 한반도 동시에 따라서 어지러운 시기가 그때 형성됩니다.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794년에 해양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가마쿠라 맞고 1180년에 생기잖아요. 그죠? 한 130년간. 무인 집권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고 아주 한반도가 어지러워지고 일본까지도 어지러워지고 당나라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럴 때니까 우리가 도자기 칸닝하기 쉽잖아요. 4대 광종 때 후주의 상기가 도망옵니다. 후주의 마지막 황제가 뭐냐면 세종이라,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세종인데, 세종이 나라가 어지럽고 불안하니까 여진족이나
흑수 말갈족들하고 어불러서 우리를 해코지를 하지 말라고 신하를 그 예물을 사서 보냅니다. 요새 말하자면 조선통신사 보내듯이 보냈는데 그 예관으로 파견돼가 온 사람들이 막 안 갑니다. 우리 여기 있읍시다. 왜? 상기 아버지가 상철이가 갈 때 지금 아들 보고 야, 니 뭐 조선반도에 그 사신으로 지금 가거들라. 막 가서 오지 마라. 이 가마보이 나라 꼴이 큰일 났다. 잘못하면 다 죽겠다. 그러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죠. 광종한테. 아이, 황제시여. 광종은 황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상 통틀어서 황제 칭호를 한 사람이 고려 광종하고 고종 황제밖에 없어요. 그전엔 다 왕이지.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독립 자존심이 강하고, 야, 중국이 황제인데 왜 나 황제 못하냐? 광종이 황제예요. 우리 사세에는 왕이라고 쓰지만. 그러니까 황제시여, 우리가 이거 좀 계속 좀 남아있으면 있어라. 그래서 상기가 뭡니까? 과거 제도도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호족들이 이렇게 강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어지러워서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글 잘하는 사람 위주로 뽑으면은 그 호족들 계속 자손 대대로 빚을 하는 거 좀 막을 수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굿 아이디어다. 그래서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과거 제도도 시행하고, 그 다음에 도자기를 우리도 굽고 접어가지고 자기를 굽고 접어 날리니까 내가 좀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해상왕 장보가 80년 전에 중국 도공들 데리고 왔는데 50년 뒤에 상기가 북쪽에, 이 월주요는 남방입니다. 북쪽에 하남성 하북지방에서 여역 굽는 도공들, 균역 굽는 도공들, 정역 굽는 도공들 많이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거든. 그래, 그 결과가 뭐냐? 인종 때쯤, 11대 인종 때쯤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도자기 우리 자체 능력으로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일본 기술 배워가지고 삼성에서 뭐 다 일본 제압하듯이 청출어람이라. 고려 청자는 세계 최고입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배워왔지만은 흑백 상감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고려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초기 청자보다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결과를 그 고려의 왕 예종이 죽고, 예종은 북송의 휘종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서로 도교를 믿어요. 도반이라. 그러니까 예종이 죽은 거를 고려 휘종이, 송나라 휘종이 낭만군주입니다. 그 사람 골동도 좋아하고 글씨도 좋아하고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정치에 뜻이 없고 오로지 예문에만 뜻이 있는 황제예요. 그 양반이 예종이 죽었으니까 사절단을 파견하는 거예요. 300명 대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고려로. 그 당시에만 해도 해상을 통해서 예성강 토구로 해서 개경 송도로 갈 수 있었지, 북쪽으로 압록강을 건너서 못 가요. 왜? 위에 금나라가 있고 요 나라가 있으니까 둘이들 사바사바 하려고 하면 절대 우로 못 댕겨. 해상로만 다녀. 그런 것들이 다 청자를 굽는데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파견된 300명 중에 도제관이 누구냐 하면은 그 선화봉사 고려도경을 썼는 누굽니까? 선화봉사 고려도경 쓰는 분 모르세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서경 아닙니까? 그래, 서경. 역시 회장님은 그죠? 회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서경이 도제관은 뭐냐? 거기에 가는 300명을 일일이, 말하자면 총무과장이에요. 일일이 점검하고 뭐 배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가서 예물을 어떻게 간출해 가는 건지, 거기서 우리가 고려 왕한테 어떤 행실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걸 다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서경이라는 사람은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고 문필이 고보이라 아주 특출한 분이에요. 그 사람이 파견돼 가지고
예성강 포구를 통해서 가는데 준비해서 가는데 한 달, 돌아오는데 40일,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이 국계경에서 대체로 한 달 반입니다. 있으면서 6분의 외유로 나갑니다. 뭐 금강산도 갔다가 묘역산도 갔다가 했겠죠. 그 외유로 나가는 거는 고려에서는 대접이지만은 송나라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체성을 파악하려고 뭐 밖에도 한번 나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에 가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려 왕실의 계보도라든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렇습니다 하는 보고서, 그 리포트가 선화봉사 고려도경입니다. 40권을 이듬해 휘종한테 갖다 바칩니다. 거기에 30권, 31권, 32권에 기형편이 나옵니다. 기물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릇, 도자기,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라고 쓰지가 있느냐, 고려에 가보면 참으로 놀라운 게 청자가 말이요, 비색이라, 그때부터 비색이란 말이 나와요. 비색. 비색은 빛이 비자입니다. 그리고 옷같이 푸르고 아름다운 비색 청자인데, 뭐 사실 보니까 우리 거 많이 칸닝고한 것 같더라. 우리의 여요 도자기의 색깔을 굉장히 많이 따르고 기형도 많이 따르더라. 단 고려에서 만드는 향로는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다. 기린 향로입니다. 그런 거는 독자적으로 왜 고려가 그 정도로 향로를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유추 해석을 해보면, 고려는 불교 국가잖아요. 부처님한테 공양하고 올리는 거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불화라든지 부처님한테 올리는 성반, 말하자면 차자입니다. 차잔입니다. 이 옛날 부처님 앞에는 술을 올리는 게 아니고 차를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 향을 피워 올려야 되는 향로, 그 다음에 정화수를 떠놓는 정병. 중국에도 우리 고려 정병은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그런 쪽으로 불구에 대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선화봉사 고려도경을 쓰는 서훈이 그렇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라이라도 골동 좋아하고 그런 문물 좋아하는 그 휘종이 어떻게 했어요? 에? 그거 다음에 우리한테 바치는 절목 품목에 꼭 고려청자를 좀 넣어라. 고려 인삼만 넣을 게 아니고. 그래서 고려는 좀 고달파집니다. 그러나 고려가 송나라 북송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기술을 다 빼낼 수 있었던 거는 특별히 휘종이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송나라에서 생각하는 요나라나 금나라는 남만 북쪽이라 남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사신들이 와도 무슨 고기나 많이 가지고 금덩어리나 가져올지 몰라도 고려처럼 물목을 착 정리를 해가지고 예의 바르게 국서를 써가지고 제대로도 신하들이 복장을 갖춰서 그렇게 예의 범죄를 갖추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예의가 없습니다. 그냥 짐승 가죽 껍데기 옷 입고 와가지고 소 몇 마리 몰고 완전 이런 식이니까 송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서로 정서가 통하는, 송나라는 문치주의입니다. 그 북송을 만든 황제가, 첫째 황제가 군인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 뭡니까? 예문을 숭상한 거예요. 자기가 후주의 명을 받고 북쪽 오랑캐 침략하는데 이성계 위화도 해운하듯이 돌아와가지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송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조광윤이라는 걸출한 장수입니다. 자기가 그래 하고 나니까 뒤가 캥기잖아요. 아니 내주고 나면 우리 자손들도 또 거꾸로 당할까 싶어서 그때부터 군인들 완전 무장 해제시
그라는 놈 위주로 뽑겠다 해서 당나라는 실어서 벼슬아치들을 뽑았지만 송나라는 사로서 뽑습니다. 요새 치자면 논문, 수필 이런 것 가지고. 그래서 북송이 주자학이 발달되고 유학이 발달되는 거, 그 영향이 나중에 남송까지 미치지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고려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려 사람들 글 좋아하죠. 불교 숭상하죠. 예문 숭상하죠. 하니까 정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금나라, 요나라 같은 그 무식한 오랑캐들 서하 같은 거 제끼포고 두 나라 간에 예성강 포구를 통해서 배로 왔다 갔다 교류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좀 가르쳐주세요. 그라이라도 광종 때 도공이 많이 넘어와가 있는 데다가 기술을 조금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도자기, 가마터, 요주요는 월주요하고 또 틀립니다. 서안 위에 한 200리쯤 올라가면 동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주요 청자의 빛깔이 아주 고리 청자하고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하남성에 오면 균요, 그거는 돌가루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만드는 거는 돌가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기장이라 하잖아요. 사기장. 예, 돌석근에 저걸 소했는 거, 그죠? 사기장. 옛날에 오래된 돌이 풍화작용해서 삭고 검사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걸 그 카오린 성분이 있는 걸 뜯어내 가지고 갈아 가지고 수비를 해서 물에 젖어 가지고 침전시키 가지고 곱은 것만 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 뭐 경덕진 백자가 왜 좋냐? 워낙 원료 자체가 좋으니까 종이처럼 얇아도 탱탱 소리 나도 종이처럼 얇아도 안 터져. 우리는 그 경덕진 디산처럼 그렇게 고운 흙이 나는 게 아니고 토맥을 찾아가지고 그 흙이 있는 것만 이래 사다리 타고 올라가 볼가 내가지고 수비를 하니까 얇으면 터져. 그래서 우리 백자는 두껍고 부드럽습니다. 느낌이. 그렇게 경덕진 도자기처럼 맑지 않고, 그거를 우리는 백자로 썼지. 처음에는 뭡니까? 청자는 철분이 많고 검은 색깔이 많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백자를 100% 못 찾아서 고려 중기 이후부터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누가 말했습니까? 말했듯이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은 나물, 광동성의 나물을 영향을 받아 명나라 때부터 도자기를 좀 구웠어요. 굽기 시작했고, 우리는 아예 당나라 때부터 구웠잖아요. 중국하고 세계에서 도자기 굽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었는데, 임진왜란 일어날 때쯤 돼가지고 일본이 왜 우리 도공들을 잡아갔느냐? 일본은 남송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다, 무인들은, 사무라이들은 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다 중들이라 스님들이 주상군도를 통해서 항주로 와가지고 주로 천목산 부근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갈 때 불화, 불서, 도자기 이런 걸 많이 가져. 도자기는 뭐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도구로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말하는 천목이라 하는 덴목구, 천목이라 하는 건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실제는 그 천목이 항주 천목산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복건성 근양시에서 만든 흑유인데, 그 당시에는 차를 전차로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차 이파리를 갈았는 말차로 했기 때문에, 검은 자기는 말차로 갈아서 녹차를 이래 보면 빛깔도 잘 뜨고 하니까 그게 각광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남송 때 경산사에서 허당선사라는 대단한 선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와서 배운 학생들이
돌아가서 일본 가서 그 도자기하고 차하고 이런 걸 같이 보급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일본의 에이사이 선사가 1871년에 천태산에 항주 천태산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갈 때 차실을 가져가고 시부리산에서 차실을 가져가고 성복사라는데 절간 뒤에다가 차나무를 심어가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시로 인해서 또 천목을 가져온 차도우를 인해서 차가 발전대에 들어가면서 뭡니까? 일본에는 도자기가 없으니까 용천청자 같은 거 소위 화려한 서원다도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견당사라든지 견당매물사라든지 이런 데서 왜 일본에 우리 가라스라고 있잖아요. 가라스 당자, 이 당나라 당자 쓴단 말이에요. 가라스는 나루진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물건만 보면 옛날에 다 미제라 했잖아요. 미제. 프랑스 사람 보고도 야 정말 미국 놈이다. 독일 사람 보고도 미국 놈. 물건 좋은 거는 이거 미제다. 큰 거와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 다 가라모노 당물이에요. 조선반도에서 넘어간 것도 가라모노, 중국에서 넘어간 것도 가라모노. 좋은 거는 다 가라모노고 당제라. 우리가 미제 끄듯이 당제라 말. 그 뜻으로 그 사람들은 항상 중국 문화를 흠모해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에이사이의 수제자가 뭡니까? 이규잖아요. 그 다음에 무로다 죽고 셴니규 이런 식으로 쭉 내려 후르다 오리베 쭉 내려서 아리따라든지 이마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온 게 그 역사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16세기에 일본은 되게 많이 수출하잖아요. 아까 우리 상관에 갔듯이 그게 1616년 되면 누르하치가 후금을 만들어요. 그러고는 1644년에 청나라가 만들어. 그러고 난 뒤에 불안하니까 해금을 해. 무역하지 마. 해외하고 거의 40년 가니까 서양에서 물건띠 팔자곤 치려고 왔는데 물건 안 판다. 있나요? 그러니까 그 대지마 그쪽에 가가지고 나가사키 가가지고 이런 거 있나? 이래서 그 물건 띄기 시작해가지고 일본은 6.25 사변 때도 그랬고 도자기도 가가지고 우리 덕을 얼마나 본지 모릅니다.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예? 자포니즘이 그래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아시고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게 나중에 뭐냐면 서양에 1703년 되면 독일 마이센에서 드디어 도자기를 저도 만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것이 세계 그릇 시장을 지금 제패했잖아요. 그죠? 네덜란드를 통해서 반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 주 무대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기타 규슈 사가 지역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말은 이래 떠들어서도 오기는 처음 와봤어요.